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주이죠. 2025년 그랑프리 출전마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경마 한일전이라고 적어놨는데 제목대로 저는 강풍마와 유메노 호노 이 두 마리를 좀 세게 봅니다. 총 16두가 출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좀 치열한 흐름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강자급이라고 평가받던 말들의 전력이 조금은 앞서 있어요.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 대선 경주는 인기마 안에서 끝날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계속해서 한 두 달 동안 계속 이겼어요.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이겼는데, 지난주는 좀 삐끗했습니다. 물론 나름 괜찮은 적중은 나와 주었어요. 성부처에서 BK 스피릿 불빛 강자, 이 불빛 강자를 축으로 놓고 주력으로 복선식 22배를 잡아드렸는데, 일단 배당, 지난주가 워낙 또 저배당으로 흘러갔죠. 그러면서 좀 저랑 좀 안 맞는 흐름이다 보니까는 성적이 좀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잘 준비해서 꼭 역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소식들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경주마가 선정이 됐어요. 저번에는 모르피스 한두만 명예경주마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네 마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반의 강자, 터프윈, 블루치퍼, 쏜살. 기존에 있던 동반의 강자 터프윈을 빼고는 블루치퍼와 쏜살이 선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 명예경주마로 선정이 되면은 거세가 필수였어요. 근데 이제는 거세가 아니어도 명예경주마로 선정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세가 참 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굳이 거세를 할 이유는 없는데, 거세가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순말로 은퇴를 하더라도 명예경주마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순말이 2두가 들어와요. 일단 이 비주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프랑스 사람들 보면 사람이 서로 만나면 이 볼뽀뽀를 하죠. 그걸 비주라고 해요. 컬링 계열의 시순말인데, 이 비주 같은 경우는 모마가 어마어마한 말이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잘 뛰었던 미국의 탑 오브 탑 클래스의 시순말입니다. 아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미드나잇 비주일 겁니다. 사우디컵도 우승을 했고 그 미드나잇 비주의 자마가 이 비주입니다. 지금 현재 컬링 계열 시스말로는 국내에는 이제 원래 글로벌 캠페인이 도입이 됐죠. 그리고 동방대료, 그리고 생산자 협회에서 들어왔던 니인카네이트는 컬린의 직자는 아니에요. 컬린의 자마인 군매직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이 컬린 계열의 실순말이 한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비주라고. 이 비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주 내에 요 실순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월드 워, 요 말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주 같은 경우는 제주에 그 위너스맨이 있는 위너스팜 있죠. 어플레드 익스프레스가 있는 그 위너스팜의 손명철 마주가 가지고 왔고, 퍼스트 월드 워는 최상일 마주가 가지고 왔어요. 이 퍼스트 월드 워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고, 이 워프런트 계열이 이런 마명들이 많아요. 데클레이션 오브 월이라든가 윌 오브 워라든가 오마하 비치라든가 이 전쟁에 관련된 마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퍼스트 월드 워인데, 지금 현재 워프런트 계열의 시순말로는 국내에서 에어포스 블루가 상당히 좀 괜찮죠. 연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라든가 이 퍼스트 월드 워 이 두 마리도 나름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최근 그랑프리 우승마를 살펴보면 작년도에 글로벌 히트
우승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위너스맨이 2연패를 했고, 최고 기록은 이 2분 24초 8로 위너스맨이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제 글로벌 히트가 아마 위너스맨과 코차 싸움을 했을 거예요. 3세만데 엄청 세게 뛴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계속해서 국산마가 우승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부산말이 1, 2, 3착을 했어요. 그리고 스피드형이 4착을 했기 때문에 1, 2, 3, 4착이 다 부산말이었고, 2023년도도 부산말이 1, 2, 3착을 했고, 행복왕자 서울말이 4착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위너스맨의 나운더 파이트 투혼의 반석. 그러니까 투혼의 반석은 나름 그랑프리에서 2착, 3착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역대 그랑프리에서 최고로 약체 편성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산마들이 수입이 금지가 됐죠. 암말들만 수입이 됐고 순말은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을 국산마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2021년도는 아마 역대 그랑프리 중 최고로 약체 편성이었고, 그때 행복왕자, 터치스타맨, 정문사이가 1, 2, 3등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금 이 그랑프리 우승 상금이 5억 5천입니다. 5억 5천도 뭐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를 빼고는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주 큰 상금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게 판때기가 커졌죠. 왜 그러냐면 2025년 코리아 프리미어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1350점으로 스피드형이 1등이고 석세스 백파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히트라든가 강풍마가 우승을 하더라도 1350점 동탑밖에 안 되니까는 레이팅 차이도 있고, 글로벌 히트가 우승을 하고 스피드형이 5착 내로 빠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글로벌 히트가 연도 대표마가 되는데, 그럴 확률은 상당히 좀 적죠. 그런 면에서 스피드형하고 석세스 백파 두 마리가 연도 대표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우승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2등, 3등, 4등, 5등을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원래 이 코리아 프리미어, 즉 다시 말해서 연도 대표마와 최우수 국산마가 정해지는데, 성점이 이게 지원이다 보니까 우승을 하면 800점이에요. 2등을 하면 450점이고 3등을 하면 400점입니다. 그러니까 2, 3등을 하면은 석세스 백파라든가 스피드형이 2, 3등을 나눠 가진다면은, 그렇다면 스피드형이 연도 대표마가 되는 거고, 석세스 백파가 우승을 하면 이게 이제 좀 고라파지죠. 석세스 백파가 우승을 하고 그러면은 1800점이죠. 그리고 스피드형이 2등을 하면은 동타예요. 1800점이에요. 이래 1800점 동타일 때는 그랑프리 시점까지 레이팅이 높은 말이 연도 대표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6인데 석세스 백파가 그랑프리 우승을 하면 117이 되겠죠. 그렇다면 스피드형하고 동타예요. 그렇게 동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랑프리 우승한 말이 저기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석세스 백파는 무조건적으로 우승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 자력으로 연도 대표말을 노려볼 수 있고, 반면에 여기 뭐죠? 스피드 0은 4척 안에만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은 연도 대표마가 무난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연도 대표마가 되면은 1위한테는 1억 원의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리고 최우수 국산마는 연도 대표마 인센티브의 50%가 가산 지급돼요. 그러니까 스피드 0, 석세스 백파, 글로벌 히트 모두 국산마입니다. 강풍마도 국산마이긴 하지만 강풍마는 우승을 해도 힘드니까는. 그렇다면은 1억의 인센티브에 5천의 인센티브까지 더해져서 1억 5천이에요. 거기에다가 해외마, 이번에 그랑프리에 유메노 호노우라는 일본말이 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말, 해외마가 출전을 하면은 국산마는 상금의 20%를 더 받고 외산마는 상금의 10%를 더 받아요. 그렇다면 스피드0, 석세스 백파, 글로벌 히트 모두 우승을 한다면은 5억 5천이 아니라 6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우승 상금이. 여기에 1억 5천까지 더하면은 우승 시 총 상금, 그러니까 스피드0이라든가 석세스 백파는 맥시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8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판때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도 관전의 재미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뭐 인기맛 순서가 아니라 네이팅 순서입니다. 유메노 호노우는 국내 네이팅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유메노 호노우 같은 경우는 외조부가 하츠즈 크라이죠. 뭐 워낙 유명한 시스말이었고 워낙 유명한 경주마였죠. 그리고 봄하는 배틀 플랜이고, 아마 유메노 호노우는 경주 은퇴를 하더라도 일본에서 시스말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YTN배 와서 이착을 했죠. 이착을 했고, 그리고 YTNB에 돌아가서 어첨내 특별에서 1800m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호감상 요것도 1900m 우승을 했는데, YTNB 이후에 일본에 돌아가서 이 말이 5살인데 경주 능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고치 경마장에서 7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서울 경주 원정서 이착한 후 다시 2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 원정 이후에 이 말이 세졌어요. 그래서 마주가 굉장히 그거를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에 올 때는 말차를 타는데 말차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뒤로 뒷걸음질로 넣었어요. 앞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생고생을 했는데, 한국에 이제 한번 와보고 말차도 타보고 그리고 게이트도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모든 그 악벽 자체가 굉장히 좀 순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순발력도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주는 한국에 간 게 이착을 한 게 그 뭐 본전치기가 아니라 미쳤는데 그게 오히려 약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랑프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이트만 좋으면은 스랭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거리적인 부담감은 없어요. 이게 여기 고치현 지사상, 이게 고치 경마장 그랑프리입니다. 매년 12월 31일 날 펼쳐지는데, 원래 뭐 유메노 호노우가 한국 경주 경마 원정 이후에 12월 말에 이 고치현 지사상 요게 또 나가겠죠. 그래서 3연패를 노릴 겁니다. 이 경주가 2400m예요. 그리고 고치 경마장의 모래가 그래도 한국과 가장 유사한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00을 고치 경마장 그랑프리를 2연패를 했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담감은 없습니다. 어쨌든 경주력 자체가 신장이 되었고, 직전 YTNB에서 사실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다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는 한 50% 정도의 컨디션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건 좀 거짓말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정도의 컨디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컨디션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게 관건인데, 컨디션만 잘 맞춘다면 우승 도전 가능한 말로 유메노 호노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스피드 0입니다. 정도현 기수가 직전 대통령배 우승을 했죠. 강풍 마스터스 108을 꺾고 우승을 했는데, 뭐 대상 경주도 늘 5차 안에 들어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함이 강점이에요. 그리고 절대 강자의 어떤 글로벌 히트가 있다 보니까 매번 이착을 하는 비운의 이착마였죠. 비운의 2등마였죠.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히트가 요즘 좀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최정상에, 국산바 최정상에 섰는데, 어쨌든 최근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상승세의 전력이고, 작년 그랑프리에서는 글로벌 히트 투혼의 반석 스세스 100파한테 쳤어요. 그러면서 사착을 했고, 어쨌든 2300에서도 적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강점이죠. 인게이트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초반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게이트가 내측일수록 유리하고, 아마 외곽 게이트면은 선입보다는 추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모습이라면 입상 도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스펙스 100파입니다. 진경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원래 대통령배 3착을 했죠. 그리고 코리아컵 6착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 3세 시즌 엄청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죠. 3세 최우수마죠. 최우수 순발로 선정이 됐고, 마방에서는 4세 시즌 서울 부산 씹어 먹는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발전 기대치가 엄청 컸는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말 같은 경우는 전개를 너무 많이 타요. 그러니까는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뚜렷한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두를 공략해서 선두 외곽에 붙이거나 아니면 3열, 4열을 돌거나 그런 전개를 했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옵니다. 그 전개를 캐라이커 클래식에서 글로벌 히트를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너무 많죠. 컬린원도 있죠. 원평스톰도 있죠. 그리고 유메노 호노도 있죠. 글로벌 히트도 최근 서두르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선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모래 맞고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모래 맞고 따라갔을 때는 자기 능력의 한 8, 9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 나와도 우승 도전 가능한가 말까인데 8, 90% 가지고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석세스 백파 같은 경우는 정기가 관건인데 그래도 능력상 입상 도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글로벌 히트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11월 25일, 오늘자죠. 오늘자로 개업을 하죠.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원 기수가 이 말에 기성을 하는데, 원래 두바이 원정 가서 알막툼 챌린지에서 8착을 했어요. 그리고 알막툼 클래식에서는 3착을 했고, 여기 보면 알막툼 클래식이 더 큰 경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알막툼 챌린지가 지원이에요. 이게 훨씬 큰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따라가다 끝나버렸죠. 뭐요? 쫓아가다 끝나버렸고, 알막툼 클래식에서는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대통령배 4차 캐레이커 클래식에서 석세스 100%한테 역전을 당하면서 2착을 했는데, 능력만 놓고 보면 강력한 우승 후보죠. 근데 두바이 원정 이후에 선행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좀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좌정 구절 만성 정식성 활막염 좌중수부 개인대요. 병력이 안 좋죠. 경주한테 안 좋은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활막염이라는 거는 이 구절에 활액이 차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활막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활액이 차더라도 구절염으로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금방 나으니까는. 그런데 이게 활막염으로 갔다는 이 병력이 뜬다는 건 이게 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만성 전식성 활막염, 이거는 만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활막염이라는 병력 자체가 붙는 순간 이거는 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보통 수의사들이 활막염 대신에 그냥 좌정 구절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만성적인 질병을 앓게 됐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강공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경주 뛸 수 있을 때 최대한 뛰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강풍마입니다. 조재르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고, 대통령배에 2착을 했죠. 그리고 우승은 스피드 영이 했고, 3세 시즌 대상경주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세 시즌 서울 최강마로 평가받던 말이 이 나올 스나이퍼와 너트 플레이예요. 이 두 마리는 꾸준하게 대상경주 출전을 했고, 대상경주 출전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최강의 추임마로 평가받았던 말이 누구냐면은 늘가을과 이 강풍마예요. 근데 늘가을은 최근 이제 퇴행성 질병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 발휘는 좀 발휘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강풍마 같은 경우는 3세 시즌 성적이 그닥 우수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워낙 덩치마이다 보니까는 마방에서 체중 조절을 엄청 했어요. 원래는 500, 5, 60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500 이상씩으로 맞추다 보니까는 그래서 성적이 좀 덜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약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3세 시즌에 560, 570, 550 이런 부정으로 뛰었으면 아직까지 뼈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고부중으로 뛰었으면 분명 부하가 걸렸어요. 그때 체중 조절을 하면서 그래도 성적이 덜 나왔던 게 지금 포텐이 터지고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뭐 어제 좀 볼 일이 있어서 그 김동철 조교사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폭만은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준비는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전에 이 대통령배에서 이 조재로 기수가 진경 기수한테 화를 엄청 냈어요. 엄청나게 화를 낸 이유가 석세스 백파가 직선에서 계속해서 내측으로 기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풍마가 내측에 있다 보니까 내측으로 밀리고, 그러면서 스피드 0 뒤쪽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했어요. 만약 그것만 없었으면 조제르 기수는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세스 백파에 기성을 했던 진경 기수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저도 상당히 좀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어난 2300m 거리라면 더욱 유리하고 준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강풍만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투안핸드 서브 자마인데 문세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올해 오너스컵 7착을 했죠. 3세 시즌 너트 플레이와 더불어서 서울 3세 최강마로 평가받던 말이에요. 이 말은 강점이 많아요. 일단 순발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말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마체예요, 마체. 두 마리 모두 5살인데 투안핸드 서브의 또 다른 자마가 글로벌 히트가 있죠. 글로벌 히트도 투안핸드 서브 자마이고, 나울 스나이프도 투안핸드 서브 자마인데 같은 5살이고, 조교사 100명한테 물어보면요, 2세 때, 만약에 1세 때, 2세 때, 경매 때 나울 스나이프 가져갈래요? 글로벌 히트 가져갈래요? 하고 물어보면 어떤 조교사든 100이면 100 나올 스나이퍼를 고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투아나 앤드 서브 자마 중에 가장 좋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투아나 앤드 서브 자마들이 마체가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 나올 스나이퍼는 진짜 끝장나는 마체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어렸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대상급이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말인데 좀 아쉽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랑프리에서 6착을 했는데, 원래도 뭐 착순 정도 들이미는 게 최고 좋은 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백이 길고 예전보다 못한 걸음이라 좀 적응이 필요해 보이고, 노던 타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티스 타임 자마이고, 원래 KRA컵 클래식에서 6착을 했습니다. 장거리에서 나름 강점을 보였지만 1등급 승급 후 1등급에서는 진짜 착순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이 말에 센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력상 열세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갈 말이 바로 이 원평 스톰이죠. 마이어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아너스컵 6착을 했는데 5연승으로 빠르게 승급했죠. 너무 빠른 승급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더불어 대성경주 출전에서 좀 아쉬운 성적을 했는데, 이게 3세 말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죠. 그래서 부증이 55예요. 나머지 말들은 57인데 이 말은 55, 3세 감량 이점이 있고, 직전 1등급 1800m 편성은 중급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편성 자체는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선두 공략 후에 신마신차 우승하는 게 1등급에서도 정말 세네. 1등급 강자들 틈에서도 성적이 나오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원평 스톰입니다. 이번에도 선행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는 클리노원 같아요. 클리노원이 선행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클리노원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평 스톰도 만약에 내측이 돼서 선행을 가겠다면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클리노원과 원평 스톰 모두 각질이 겹치는데 게이트가 이 선행 여부를 결정지을 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는 선두 압박형의 말들이 많죠. 유메노 호노, 석세스 백파, 그리고 글로벌 히트 이런 말들도 선두 압박형이고, 컬리노원도 지지고 나오면은 선두를 유지하는데 힘을 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든 싸움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55km의 감량 이점에 직전경주 보여준 경주력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복병 역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의 복병은 원평 스톰 보고 있고, 부산에서의 복병은 컬리노원을 보고 있습니다. 투혼의 반석은 뭐 작년 그랑프리 2023년 그랑프리 5차. 일반 경주 102, 레이팅이 102점인데 나갈 수 있는 경주가 많지가 않고, 105점, 레이팅 105점 한정에서 이제 출전하려고 하면
상금 부족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랑프리에 출전을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고 블랙벨트는 뭐 최근 장거리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그랑프리에서 8착을 했고 네, 꾸준하긴 하지만 센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죠. 늘 한타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 무빙 여부에 의해서 투입을 하면 추입력도 나와요. 근데 내적 가치에서 추입하면 최근 보여준 경주력 그게 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의 끝이고 그렇다면 외곽에서 이제 무빙으로 선들 감안해야 되는데 그 무빙력이 요즘 좀 덜해졌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승급을 하다 보니까는 상대가 강해지다 보니까는 무빙을 좀 뜨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부산마린 영광의 퍼스트이고 최근 1등급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강자하고의 싸움에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클린원입니다. 버나디니 자마이고 외저부가 블레임이에요. 버나디니의 블레임 딱 보더라도 이건 장거리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혈통이네. 이런 느낌이 빡 들죠. 다시바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3세 55km 부중에 이점이 있고 너무 빠르게 상위군으로 승급을 했어요. 이게 제가 8점밖에 안 뛰었어요. 원래 오너스컵에서 3착을 했고 직전 1등급 2000m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력이 너무 좋아요. 최근 성장세가 무서워서 복병 역할은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이 2300m라면 혈통적으로 가장 혈통적으로 2300m에서 가장 유리한 말, 경주 능력을 떠나서 혈통만 놓고 본다면 가장 유리한 말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이 컬린원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사탕소녀입니다. 과빈자마이고 프로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직전 2300m는 올 이번 그랑프리 2300m를 대회에서 출전을 한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랑프리 출전 계획이 없었어요. 루이지 니카디 기수 조교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니카디 조교사라고 하는데 마방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루이지 그래요. 니카디 조교사도 루이지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그래서 안에서는 그냥 전부 다 마주든 누구든 다 루이지라고 하는데 관리원이든 루이지도 직전에 이거 2300 그랑프리 대회에서 출전한 거 아니고 그냥 출전한 건데 왜 그런 그랑프리에 나왔냐? 상태가 올라왔어요. 상태가 올라와서 출전을 했는데 직전 경주 끝나고 프르칸 기수가 루이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혼난 이유가 프르칸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왜 잡았냐? 그러니까는 2300m 처음 타다 보니까는 좀 심한 배 한다고 조심스럽게 탔다. 프르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카디, 그러니까 루이지는 이 경주말을 말 가는 대로 냅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힘한 배를 한다고 자꾸 힘한 배를 하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르칸 기수가 직전 경주 끝나고 엄청 루이지한테 혼났는데 어쨌든 이 말이 앞말이고 3세예요. 그래서 53km 부중의 이점이 크죠. 다른 애들 57 달고 뛰는데 이 말은 53을 달고 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국내 최강마들이 출전하는 이상 좀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용암세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대상경주 한두 개는 쉽게 먹을 말로 봤고 1등급까지 빠르게 올라갈 말로 봤어요. 1등급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3착내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꾸준함이 강점이고 그리고 1등급 첫 출전 9월 경주는 그때는 이제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배에 출전을 하려고 그래서 참 그랑프리를 위해죠. 대통령배인지 그랑프리인지 아닌 대통령배였을 겁니다. 대통령배를 위해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출전을 했는데 그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대통령배에서 팔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라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하고 이스트 웨스트와 뉴돌콩은 2등급 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저는 강풍마 유메노 호노5의 우승 다툼에 스피드형 석세스 100파가 입상 도전 가능하고 여기에 원평 스톤과 부산의 클린원이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